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싸움은 송영길처럼 해야 한다. 잃을 것 없는 사람과의 싸움. 손혜원 전 의원이 말했습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의 정치공작 수사를 대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말이 절로 터져 나오는데요. 싸움은 송영길처럼 해야 한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결연한데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말이 이럴 때 사용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장관님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검로남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0일 날 아무래도 체포동의안 때문에 본회의 또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강조할 예정이신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원님들과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가 또 부결이 되면 세 번째 부결이잖아요. 거의 야당 의원들은 다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영재 의원님은 과제되시죠? 저는 평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 그 한전가지의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이폰을 언급하면서 이정근 씨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이 방어권이 뭐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냐. 뭐 이런 식의 글을 썼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말이죠, 그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의혹을 가지고 엄중하게 보시는 내용 아닙니까? 검찰에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자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제가 뭐라고 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고 잘 말씀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0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24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공수처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소속의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의 녹취 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4월 12일에 JTBC에서 곧바로 윤 의원의 실명과 육성 등이 담긴 녹취록을 단독 보도했다는 사실 등을 보면 검찰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주장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면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성명불상의 변호사도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JTBC 취재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는데요. 송 전 대표는 고발장에서 녹취 파일이 공개돼 이미 부패 정치인이라는 여론재판을 받아 정치적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치적 파멸 공작을 감행한 피의자들을 처벌해 소중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녹취 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는데요. 즉 언론에 상습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검찰들의 행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한 셈인 겁니다. 이미 피의 사실 공표는 오래전부터 범죄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지속적으로 법을 어기며 언론에다 질질 흘려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본재판 이전의 피의자들 대부분이 여론재판을 통해 만시창이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 역시 그런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을 보았기에 보다 강경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24일에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을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현역 의원 신분이기에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고 부결되면 자동으로 영장은 기각되는데요. 아직 두 사람의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은 미정입니다. 싸움은 송영길처럼 잃을 게 없는 사람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김 여사가 이 대외 활동을 넘어서 이제 현안 메시지까지 내고 있는데 이 김 여사를 공식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제2 부속실을 만들 계획 없습니까? 이렇게 뭐 안에 팀은 만들었는데 더 견고하고 모두가 이게 의구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2 부속실을 왜 안 만드는가 좀 신비롭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게 왜 신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굳이 이거를 팀으로까지 해서 만드는데 제2 부속실을 필요해 보이는데 안 만드는 이유가 그 작년에도 무엇일까라는 수없이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2부속실 만들면 또 인원 또 늘어나잖아요. 비서관 또 하나 늘어나고 직원 돈 늘어나고. 때문입니까? 뭐 예? 인건비 그저 때문입니까? 그런 그것보다 훨씬 행정적인 투명하게 효율도 해야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대통령실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국빈 방미의 성과로 넷플릭스의 향후 4년간 3조 3천억 원 투자 유치를 알리면서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중간중간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한 적이 있다라고 이 관계자 발언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누가 보고했나요? 김건희 여사님한테. 그거는 뭐 내부 그거니까 네. 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 넷플릭스에서 앞으로 4년간 25억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보죠. 근데 영부인이라고 해서 집에서 살림만 살라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국민들께서 또 궁금해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사항입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활동이 아주 부쩍 많이 늘었는데 제2 부속실도 없는데 어디서 일정을 편성하고 동선 관리를 하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그 제2부속실은 없지만 그냥 부속실에서 여사를 그 보좌하는 팀이 있습니다. 한 4-5명 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팀을 꼭 부속실장 뭐 이렇게 별도 팀이 없어도 그러면은 그 대통령실 사무실은 김건희 여사 어디 있습니까? 5층 쓴다고 했는데 5층 쓰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여사 전에 사무실은 5층에 없지요. 대통령께서 계시다가 2층으로 가셨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5층 쓰시고 계십니다. 예? 지금 5층 쓰시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면 김건희 그 여사께서는 2층 어디 사무실을 씁니까? 거기 사무실 없습니다. 예, 그거 잘못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사진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보면 사진 뉴스가 많은데 누가 선정합니까? 최종 결정을. 그거는 그거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죠. 저희 그 뉴미디어 그 팀이 있습니다. 예, 홍보실에. 팀에서 합니까? 예. 거기까지는 뭐 저희가 그래서 개입을 별도 안 팀을 합니다. 구속실에서 운영한다 하지 말고 예. 원래 조용한 내조를 하신다 했는데 활동이 많아지면은 사과하시고 제2 부속실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별도 팀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의혹만 넘치잖아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에게 넷플릭스 투자 유치 과정을 보고한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건희 씨에게 넷플릭스 투자 유치 과정을 보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영부인이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받아쳤는데요. 김 실장은 저는 보고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내에 김건희 사무실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 사무실은 대통령실에 없다고 반박하면서 부속실에 김 여사를 보좌하는 4-5명의 팀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제2부속실을 만들면 인원이 또 늘어난다고 제2부속실 신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이었던 지난달 24일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매년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을 4년간 모아 발표한 내용일 뿐 특별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넷플릭스 투자 유치에 김건희 씨가 적극 관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중간에 편지도 주고받았고 사전에 대통령실 내외와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드리고 컨텐츠와 관련해 관심이 꽤 많았던 김건희 씨에게도 진행 상황을 보고드린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사전에 투자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포함한 대통령 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에도 넷플릭스 보고권도 그렇고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에 대해 국민 공론에 붙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머리 숙여 밝힌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조용한 내조가 이런 걸까요? 주제 파악 못하고 나대는 꼴을 보자니 한숨이 절로 터져 나오는데요.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려놓기 바랍니다. 그 짧디 짧은 권력은 4년 후면 끝이 날 테니 말이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름을 거두어 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